강남의 밤이 내리고 마천루들이 반짝이는 어둠 속으로 잠길 때 이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를 감싸는 밤보다 더 무서운 침묵이 있습니다. 바로 실패 뒤의 침묵입니다. 숨이 턱 막히고 등골에는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눈빛, 비난하는 기색은 없지만 그 속의 당혹감과 실망감은 수만 개의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남자의 보이지 않는 왕관을 조각내 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의 그것이 비참한 고해성사처럼 힘없이 쓰러질 때 그것은 단순히 미완의 사랑 행위가 아니라 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남성성과 자존심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둥이 아니고 전사가 아닙니다. 그저 초라하게 무너져 내린 자신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산의 장거리 트럭 운전사부터 여의도의 펀드 매니저에 이르기까지 이 악몽은 한때 당당했던 대한민국 남자들의 생명력을 좀먹고 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웃으며 스트레스 탓 급하게 마신 소주 탓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정말로 내 시대는 끝난 건가? 라는 악독한 질문이 메아리 칩니다. 저 박지우는 강남의 제 진료실에서 30년 넘게 그 소리 없는 절규를 들어왔습니다. 맨손으로 제국을 건설한 건장한 남자들이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어린아이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파산도 경쟁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침대 위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에서 쓸모없는 가구가 되고 온갖 풍파를 함께 겪어온 아내에게 짐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신사 여러분, 그 갑작스러운 무너짐은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몸의 폭풍의 눈에서 보낸 긴급 전보입니다. 점점 경화되는 혈관과 곤두박질 치는 남성 호르몬이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당신이라는 배가 심혈관 질환 뇌졸중, 그리고 병원에서 고통스럽고 무력하게 맞이할 죽음이라는 빙산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새빨간 경고등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산 정체불명의 약 몇 알이나 독한 술로 그 불을 끄려 하십니까? 그것은 절망 속의 자살 행위이며 안에서부터 당신을 불태우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당신의 몸을 하나의 거대 도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심장은 중앙발전소, 뇌는 관제탑입니다. 그리고 혈관 시스템은 구석구석 생명을 공급하는 얽히고 설킨 수도관 네트워크입니다. 이 수도관이 낡고 새기 시작하면 첫 신호는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중심부가 아니라 수압이 가장 약한, 가장 먼 수도꼭지에서 나타납니다. 당신의 그곳이 바로 그 외곽의 수도꼭지입니다. 그곳에서 물이 졸졸 새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도시의 전체 상수도 시스템이 썩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발전소인 심장과 관제탑인 뇌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역시 파열 직전에 있다는 뜻입니다. 제 환자였던 66세의 이진혁 회장님, 평생을 철근 콘크리트 타워를 세우는 데 바친 그분은 이 사실을 깨닫고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원장님,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일부를 건설했지만 제 자신 하나 일으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혼을 생각했고 사라져버릴 생각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폐인이 되어간다는 진실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그의 붕괴를 지켜본 그의 아내가 그의 손을 잡고 저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섹스 머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남자가 건강하게 살아주길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우리가 비탄을 멈추고 행동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몸은 무감각한 기계가 아니라 경이로운 자가 치유 능력을 지닌 기적입니다. 50대, 60대, 70대 그 어떤 남자의 내면에도 깨어나길 기다리는 태초의 용암과 같은 흐름, 강렬한 생명 에너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고대의 제왕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몸의 에너지 관문을 여는 데 의존했습니다. 아랫배에 위치한 관원, 관유엔혈은 단순한 지압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의 원자로이며 원초적인 기퀴를 담고 있는 바다입니다. 이곳을 올바르게 자극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 잠자는 호랑이를 깨우는 의식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에너지의 흐름이 열리면 그것은 홍수처럼 밀려와 혈관의 모든 막힌 곳을 씻어내고 테스토스테론의 불꽃을 다시 지피며 물이 새던 수도꼭지를 생명력을 뿜어내는 소화전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당신의 아내는 놀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하를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그 불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발바닥 아래 당신을 대지의 에너지와 연결하는 접지점인 용천, 용튠혈을 활성화하는 것과 결합하면 당신은 단순히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보다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과학입니다. 쇠락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십시오. 일어서서 당신의 아랫배에 손을 얹고 세월에 도둑맞은 생명력 한 방울 한 방울을 되찾으십시오. 가장 위대한 전쟁은 비즈니스 현장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몸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밤 바로 당신이 승리를 선언할 때입니다. 바로 불길 속으로 뛰어듭시다. 상투적인 위로는 잊으십시오. 한때 비즈니스 세계를 호령했던 이진혁 회장님 같은 남자가 제 앞에서 무너져 내릴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파란색 알약이 아니라 지도 한 장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몸으로 돌아가는 지도 외부 세계를 정복하느라 황무지로 내버려 두었던 그 땅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번쩍이는 유리 건물과 최첨단 기계들로 가득한 강남의 현대의학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오해를 가르쳤습니다. 몸은 기계라는 것입니다. 심장은 펌프, 동맥은 수도관 내는 중앙 처리 장치라고 말입니다. 끝쪽 수도꼭지의 수압이 약해지면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펌프에 강제로 모터를 달거나 화학물질로 배관을 폭력적으로 확장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발기부전 치료제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힘의 환상 일시적인 쇼를 만들어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막힌 댐의 수문을 열 열쇠를 찾는 대신 다이너마이트로 댐을 폭파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만간 그 낡아빠진 배관 시스템 전체가 인위적인 압력 아래 터져버릴 것이고 그 결과는 경부고속도로 위에서의 심장마비이거나 협상 테이블 위에서의 뇌졸중일 것입니다. 그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화려한 과학의 포장지에 쌓인 연간실로 가는 편도 티켓일 뿐입니다. 저 역시 한때 그 티켓을 믿었습니다. 제 자신의 몸이 저를 배신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몇 년 전 수천 명에게 생명력을 설파하던 저 박지훈 자신이 텅 빈 항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진료실의 압박감, 잠 못 이루는 밤, 차 안에서 급하게 때우는 식사, 그것들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다크서클과 피곤한 눈빛을 한 낯선 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지리산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마음속 오점까지 씻어낼 듯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 늙은 소나무 숲 속에 숨겨진 암자에서 한 고수를 만났습니다. 얼굴의 주름 하나하나에 천년의 지혜가 담겨있는 듯한 여든이 넘은 노선사였습니다. 흙의 쓴맛과 이슬의 단맛이 나는 야생차를 마시며 현대의학의 무력함에 대한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그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눈으로 저를 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제게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의 기반을 뒤흔든 질문이었습니다. 박 원장, 당신들의 의학은 길만 보고 문은 보지 못하더군. 큰 강이 힘차게 흐르려면 강바닥이 트여야 하는 것은 맞지. 하지만 강 중간중간에 전략적인 숨은 쉬맨들이 굳게 닫혀 있다면 강바닥이 아무리 넓어도 물은 흐를 수 없네. 인체는 키와 혈의 시에이라는 에너지의 강들이 얽히고 설킨 망과 같고 모든 강이 만나는 길목에는 지극히 중요한 숨문들이 있네. 옛사람들은 그것을 혈쉐이라 불렀지. 그것이 중간에 힘없이 쓰러지는 것은 강바닥이 좁아진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치명적인 원인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수문이 갑자기 닫혀버렸기 때문이네. 외부에서 폭풍우를 몰아와 문을 부수려 하지 말고 그 문을 열쇠를 찾아 손수 여는 법을 배우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그렇다 수십 년간 우리는 기린 혈관에만 집착한 나머지 몸 전체의 생명력 흐름을 통제하는 문이자 관제탑인 혈자리를 완전히 무시해왔습니다. 약물은 외부로부터의 폭력적인 침공입니다. 하지만 지압은 내 몸과 나누는 섬세하고 강력한 대화입니다. 그것은 파괴자의 행위가 아니라 주인의 기술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양 의학 서적에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대 해부학자의 눈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혈자리는 피부 위의 모호한 마법의 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혈자리 아래에는 신경다발, 혈관, 림프관 결합 조직이 극도로 복잡하게 교차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이들을 신경혈관 교차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차점을 정확히 자극하면 뇌에 직접 전기화학적 신호를 보내 혈관을 자연스럽게 이완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며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본능을 옥죄고 있는 심리적 족쇄를 풀어주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수리가 필요한 멍청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이로운 자가 치유 능력을 갖춘 슈퍼바이오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잠자고 있는 재생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3개의 황금 열쇠, 즉 3개의 궁극적인 혈자리를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을 여는 법을 배우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댐의 구멍을 막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물이 새는 저수지에 물을 채우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의 생명력을 밤낮으로 갉아먹는 4명의 암살자를 당신의 삶에서 추방하지 않는다면 어떤 지압이나 보약을 먹는 노력도 모두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남성성을 향해 질주하는 종말의 4기사와도 같습니다. 첫 번째 암살자, 가장 교활한 자는 바로 술입니다. 한국에서 술은 문화의 일부이며 밤새 이어지는 회식의 일부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소주 몇 잔이 침대 위에서 자신을 더 용감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가장 잔인한 거짓말입니다.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대뇌피질을 마비시켜 수줍음을 없앨 수는 있지만 그 대가는 신경계의 반란입니다. 알코올은 사령부 뇌에서 돌격대 그곳로 가는 신호를 교란시킵니다. 장군은 돌격하라고 소리칠 수 있지만 명령은 결코 병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시적인 혈관 확장 효과 후에는 반동 효과가 일어나 혈관을 이전보다 더 강하게 수축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시작은 기세 좋게 할 수 있어도 결국 비참하게 끝나는 이유입니다. 술 기운의 하룻밤 사랑이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술은 동맹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전투 직전에 당신의 무기를 훔쳐가는 이중 간첩입니다. 두 번째 암살자, 조용하고 잔인한 자는 담배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담배를 피운다면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첫 담배를 빨아들일 때마다 당신은 몸속 1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혈관 전체에 강력한 혈관 수축제를 직접 주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코틴과 담배 연기 속 수천 가지 화학 물질은 전문 테러리스트와 같습니다. 그들은 혈관 내벽에 연약한 내피세포를 공격하여 혈관을 딱딱하고 부서지기 쉽고 좁게 만듭니다. 그리고 음경 해면체의 동맥은 가장 가늘고 민감한 혈관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첫 번째 희생자입니다. 흡연은 단지 폐암의 위험만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는 생명의 통로를 직접적으로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피우는 담배 한 개비 한 개비는 당신의 남성성을 묻을 무덤을 스스로 파는 삽질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 담배를 끄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한 자기 방어입니다. 세 번째 암살자 눈에 보이는 괴물은 운동 부족과 뱃살입니다. 당신의 배를 내려다 보십시오. 그 지방층은 풍요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대항하여 활동하는 거대한 내분비 종양입니다. 지방 조직, 특히 내장 지방은 아로마타제라는 효소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이 효소는 순수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으로 바꾸는 반역자입니다. 당신의 배가 나올수록 당신은 내부에서부터 여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력은 당신 자신의 몸에 의해 도둑맞고 있습니다. 동시에 판교의 사무실에서 하루 8시간씩 앉아있는 생활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하체 근육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단순히 걷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체로 피를 단호하게 밀어내는 강력한 보조 펌프 시스템, 즉 제2의 심장입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자연적인 수압은 결코 충분히 강해질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 움직이십시오. 걷고 뛰고 스쿼트를 하십시오. 당신의 제2의 심장을 다시 활성화시키십시오. 마지막 암살자, 밤의 유령은 수면 부족입니다. 현대사회는 바쁜 것을 숭배합니다. 잠을 적게 자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미친 짓입니다. 잠은 죽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몸의 가장 정예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 작업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의 손상이 복구되고 세포가 재생되며 가장 중요하게는 테스토스테론 생산 공장이 최대 출력으로 가동되는 시간, 특히 깊은 잠 단계에서 말입니다. 매일 밤 6시간 미만으로 자는 것은 당신이 그 공장에 가동 중단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생명력 연금기금에서 돈을 인출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당신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쌓아가고 어느 날 당신은 완전한 파산을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술, 담배, 게으름 불면 이것들은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무력감, 질병, 그리고 후회 속에서의 이른 죽음이라는 지옥으로 가는 4개의 문입니다. 바로 오늘 밤 그 4개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십시오.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명령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전쟁터를 정리하고 당신의 영토에서 반역자들을 추방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황금 열쇠를 사용하여 새로운 힘의 시대를 열 때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명령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제 당신의 영혼이 절규하며 기다려온 순간이 왔습니다. 실패 후의 죽음 같은 침묵 속에서 정신이 텅 비고 몸이 배신자로 돌변했을 때 단 10초면 됩니다. 잠자는 불의 용을 깨우고 죄를 불타는 강철 기둥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단 10초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첫 번째 열쇠, 태초의 에너지 총본산의 문을 여는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관원 관유엔입니다. 이 이름을 음미해 보십시오. 관관은 관문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원유한은 근원 뿌리입니다. 이곳은 평범한 지압점이 아닙니다. 이곳은 몸 전체 양기, 양치의 지휘 통제소이며 남자의 생명력이 형성되는 원자로입니다. 이곳을 올바르게 자극하는 것은 마사지가 아니라 기폭 행위입니다. 당신은 거대한 댐의 수문을 활짝 열고 있는 것이며 뜨거운 에너지의 홍수가 하복부를 향해 포효하며 또 쏟아져 내려 한때 죽음의 땅이었던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 위치는 숨겨진 비밀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몸 위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손을 배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생명의 중심이었던 배꼽을 찾으십시오. 그곳에서부터 내 손가락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을 모아 똑바로 아래로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닿는 지점, 그 부드럽고 오목한 곳, 그곳이 바로 관원 혈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배꼽 아래 삼촌 지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이 가장 정확한 자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그곳을 느껴보십시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활성화 방법입니다. 가볍게 누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 신성한 관문에 대한 모독입니다. 숨을 깊게 내쉬고 모든 근육의 긴장을 풀고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십시오. 엄지손가락 끝이나 검지와 중지를 드릴처럼 모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관어 혀를 누르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목표는 피부가 아니라 몸의 중심부 깊숙한 곳을 누르는 느낌이어야 합니다. 뻐근한 느낌,
의미 있는 가벼운 통증을 느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느낌이야말로 당신이 막힌 곳, 에너지의 매듭을 건드렸다는 신호입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그 뻐근한 지점에 도달했다면 압력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치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고 돌리듯이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시작하십시오. 마음속으로 10초를 세십시오. 하나, 둘, 셋. 열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넷, 다섯, 여섯. 묵직하고 강력한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일곱, 여덟, 아홉, 열. 침실이라는 전장의 긴급 상황에서는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똑바로 누르고 10초 동안 꽉 잡으십시오. 단호하고 집중된 압력으로 말입니다. 단 10초. 그러면 당신은 기적을 느낄 것입니다. 따뜻한 전류 팽팽한 감각이 아랫배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차갑게 식었던 엔진의 불이 붙어 진동하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기운이 바로 생명입니다. 혈액이고 에너지이며 당신의 군대에게 죽음에서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신호입니다. 제 환자였던 이진혁 회장님은 처음에는 회의적인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원장님? 저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에게 임무 하나를 주었을 뿐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동안 자신의 관원 혈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일주일 후 그는 환자가 아니라 승전하고 돌아온 전사의 모습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박 원장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 밤 아내와 함께 있는데 그 끔찍한 순간이 또 찾아왔습니다. 또 실패구나 생각하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장님 말씀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배로 가져가 힘껏 눌렀습니다. 맹세컨대 10초도 안 돼서 힘없이 죽어가던 녀석이 갑자기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일어섰습니다. 아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이 아닌 지극한 행복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생리적인 전투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권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신사 여러분, 관원은 단순한 비상 버튼이 아닙니다. 이것을 매일 밤의 의식으로 만드십시오.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은 부신을 자극하여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자연스럽게 촉진하고 골반 전체의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당신은 단지 증상 하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 힘의 기반 전체를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관원이 엔진의 시동키라면 다음 두 혈자리는 터보차저와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이 되어 당신의 출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그 힘을 모든 세포에 전달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족삼리 주 산리를 통해 대지의 힘을 깨울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총본산의 관문 관원혈을 열었습니다. 에너지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이 제국 전체를 적시고 힘이 중심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경 끝까지 퍼져나가게 하려면 우리는 보조 펌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펌프 시스템이 바로 당신의 두 다리입니다. 그리고 이 비범한 펌프를 가동시키는 스위치 지치지 않는 끈기와 지구력의 힘을 활성화하는 지점이 바로 족삼리 두 산리입니다. 제주도의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족삼리에 뜸 뜨지 않는 자와는 먼 길을 함께 가지 마라. 이 말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혈자리는 예비 에너지원 몸의 보조 연료 탱크라는 뜻입니다. 이곳을 자주 자극하면 다리가 반석처럼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피로를 몰아내고 온몸 구석구석에 생명력을 채워 넣습니다. 몸 전체가 에너지로 가득 찰 때 남자의 핵심적인 힘 역시 자연스럽게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곳을 찾는 것은 서울의 단골 포장마차를 찾아가는 것만큼이나 쉽습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을 직각으로 구부리십시오. 손바닥을 무릎뼈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들이 정강이를 따라 내려오게 하십시오. 이제 약지 반지 끼는 손가락 끝이 닿는 위치 정강이뼈,
바로 바깥쪽을 주목하십시오. 약간 튀어나온 근육 덩어리가 느껴질 것입니다. 그 근육의 가장 높은 지점을 강하게 눌러보십시오. 발끝까지 퍼져나가는 짜릿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든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두 번째 발전소를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리에 있는 혈자리가 그토록 중요할까요? 족삼리는 위, 르그베이어의 경락을 주관하는 핵심 혈자리로 소화 시스템 전체를 관장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강력한 엔진을 가진 경주용 자동차라도 고급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를 만듭니다. 좋은 소화란 밥과 김치, 불고기를 생명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족삼리를 자극하는 것은 이 에너지 공장의 터빈을 조정하고 가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장이 최적으로 가동될 때 몸이라는 집 전체에 풍부하고 안정적인 전력이 공급됩니다. 그 풍부한 에너지는 아래로 흘러 신쉔을 자양하고 그로부터 당신의 원초적인 힘을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60대를 앞둔 한 마케팅 이사님은 만성 소화불량과 함께 찾아온 기력, 쇠퇴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배는 항상 북처럼 부풀어 있었고 몸은 청은망은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할 기운이 없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약을 잠시 접어두고 새로운 습관을 들여보라고 권했습니다. 매 식사 후 5분씩 족삼리 혀를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소화불량이 남자 문제랑 무슨 상관입니까? 2주 후 그는 수십억짜리 계약을 성사시킨 듯 환한 얼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하기 시작한 후로 평생 저를 괴롭히던 더부룩함이 사라졌습니다. 밥맛도 좋아지고 잠도 깊이 잡니다. 그런데 가장 기적 같은 것은 저녁의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힘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우리 몸은 분리된 부품의 집합이 아닙니다. 완벽한 생태계입니다. BVPE 웨이가 건강해야 기혈키 지셰, 이 생성되고 기혈이 왕성해야 신셴을 자양할 수 있습니다. 신정셴징 이 충만해야 남자의 본령이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활성화 방법 역시 간단하지만 집중이 필요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뻐근한 느낌이 들 때까지 혈자리를 천천히 누르십시오. 10초간 유지했다가 힘을 빼십시오. 반복하십시오. 혹은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도 좋습니다. 특히 임무를 마친 후 피로감을 느낄 때 즉시 족삼리를 누르십시오. 회복 속도가 놀랍도록 빨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반사로 만드십시오. YTN 뉴스를 볼 때 사무실에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손을 내려 이곳을 마사지하십시오. 당신의 다리는 강해지고 당신의 몸은 마르지 않는 에너지로 넘쳐 흐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동장치 관원과 터보차저 족삼리를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주용 자동차가 도로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힘이 헛되이 흩어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이것을 하늘과 땅의 에너지와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 열쇠 용천 용캔 혈의 임무입니다. 우리는 중심부에서 불을 지폈고 관원 두 다리를 이용해 그 불길을 맹렬하게 타오르게 했습니다. 족삼리, 이제 마지막 단계를 수행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몸을 완벽하게 닫힌 에너지 순환 시스템으로 견고하고 침범할 수 없는 소우주로 만들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우리는 가장 깊은 곳, 대지모와 직접 맞닿는 곳에 있는 마지막 열쇠를 열 것입니다. 그 이름은 용천 용촨입니다. 이 이름에 담긴 힘을 느껴보십시오. 용용은 솟구치다 힘차게 뿜어져 나온다는 뜻입니다. 천관효은 샘물입니다. 이곳은 바로 솟구치는 샘물신, 샌경락의 시작점이며 한 남자의 생명과 노화 그리고 정력을 결정하는 에너지의 길입니다. 동양의학에서 신셴은 단지 소변을 거르는 필터가 아닙니다. 신은 생명의 정수, 징수위를 저장하는 창고, 센창칭이며 생명의 뿌리입니다. 용천혈을 자극하는 것은 마치 시들어가는 나무 같은 당신의 몸을 위해 지하수맥을 뚫어 가장 순수한 생명수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푸르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모든 남자들이 겪고 있는 시대의 질병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상열화한 샹레시아한입니다. 머리는 스트레스 걱정, 끝없는 회의로 항상 뜨겁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하체 배다리는 오래 앉아 있고 순환이 안 되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이 상태는 자동차 엔진은 과열되어 불이 붙기 직전인데 바퀴는 얼어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심각하게 불균형한 몸에서는 생명력이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용천은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위대한 온도 조절 스위치입니다. 당신이 발바닥을 자극할 때 당신은 에너지의 대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 위의 뜨거운 기운은 아래로 끌어내려지고 발의 차가운 기운은 위로 밀어 올려집니다. 과학에서는 이것을 수승화강 슈이생카장이라고 합니다. 물은 오르고 불은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생명의 기본 원리입니다. 당신의 몸이라는 집이 균일하게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 위치는 찾기 매우 쉽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발을 구속하고 있는 신발과 양말을 벗어던지십시오. 발바닥을 보십시오. 모든 발가락을 힘껏 오므려 보십시오. 발바닥 앞쪽 3분의 1 지점에 사람 인랜자 모양으로 움푹 들어간 곳이 보입니까? 그곳이 바로 용천입니다. 당신의 샘물입니다. 이곳을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소금을 약간 푼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발을 말리고 편안하게 앉아 두 손으로 한쪽 발을 감싸 주십시오. 두 엄지손가락으로 동시에 용천혀를 천천히 눌렀다가 몇 초 후 떼십시오. 반복하십시오. 짜릿하면서도 더없이 편안한 느낌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단 5분간의 마사지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고 모든 걱정이 사라지며 전에 없던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 것입니다. 제가 수면 부족이 테스토스테론의 제2의 암살자라고 강조했었죠. 용천 마사지는 부작용 없는 가장 강력한 천연 수면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깊은 잠 속에서 당신의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생하며 남성 호르몬 생산 공장은 최대 출력으로 가동될 것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한 프로그래머였던 제 환자는 업무 스트레스로 만성 불면증에 시달렸고 당연히 그의 정력도 고갈되었습니다. 그는 잠 못 잠, 피로, 자신감 결여, 실패, 불안, 다시 불면증이라는 지옥 같은 악순환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 한 알의 약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밤 용천 마사지 의식을 행하라고만 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10년 만에 이렇게 푹 자본 적이 없습니다. 눕기만 하면 아침까지 쭉 잡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은 잠을 잘 자기 시작한 후부터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침에 그 느낌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마치 운영체제를 새로 설치한 기분입니다. 이제 당신은 세 개의 황금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관원, 족삼리, 용천. 관원으로 단전에서 생명의 불을 지피십시오. 족삼리로 그 불꽃을 맹렬한 산불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용천으로 그 불의 온기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순환시키십시오. 이것을 운동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행위로서 매일 실천하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부활은 바로 여기 당신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굳게 닫혔던 에너지의 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생명력의 강이 진정으로 거세게 흐르게 하려면 그 안에 가장 순수한 연료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환상만 만들어내는 정력제 따위는 잊으십시오. 지금은 창조주가 내린 벽돌로 당신 몸이라는 신전을 내부에서부터 재건할 때입니다. 첫째는 토마토 신이 남성에게 내린 붉은 보석입니다. 그 선홍빛 라이코펜 성분은 단순한 항산화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관벽을 경화시키는 더러운 지방과 노폐물을 긁어내는 청소 부대입니다. 혈관이 뚫려야 길이 활짝 열립니다. 올리브유에 볶아 그 힘을 수십 배로 증폭시키십시오. 다음은 견과류 특히 아몬드와 호두입니다.
이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는 아르기닌 생산 공장이며 아르기닌은 파란 알약이 모방하려는 천연 혈관 확장 물질, 즉 산화질소의 원료입니다. 매일 한 줌의 견과류를 먹는 것은 유독한 약 하나를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앞바다의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입니다. 그 속의 오메가3 지방산은 당신의 혈액을 위한 가장 강력한 세정제이며 스트레스와 소주로 끈적해진 피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장 미세한 모세혈관까지 흘러가게 합니다. 토마토, 견과류 등 푸른 생선, 이 신성한 삼위일체를 각인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부활하는 기계를 위한 프리미엄 연료입니다. 하지만 기계가 완벽하게 정비되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적 가장 보이지 않지만 가장 잔인한 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당신 뇌 속의 불안이라는 이름의 악마입니다. 한 번의 실패에 대한 기억은 그 어떤 질병보다 파괴적입니다. 오늘도 그러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은 몸 전체의 적색 경보를 발령시킵니다. 혈관은 수축하고 에너지는 투쟁 도피 반응을 위해 고갈됩니다. 그 상태에서 당신은 연인이 될 수 없고 궁지에 몰린 짐승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악마를 퇴치할 유일한 무기는 당신 손이 아닌 당신의 말에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배우자와의 진솔한 대화입니다. 신체적으로 회복된 후에도 이진혁 회장님은 심리적 유령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아내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남자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약점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것을 용감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내뱉었을 때 그의 아내는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말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 순간 그의 마음속 모든 족쇄가 부서져 내렸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이해는 그 어떤 치료법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오늘 밤 용기를 내십시오. 대화하십시오. 우리는 절망의 어둠 속에서 시작하여 관원원 족삼리 용천이라는 세 개의 황금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지도와 연료, 그리고 심리적 무기까지 모두 가졌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지압을 의식으로 당신 몸에 건네는 아침 인사와 저녁 안부로 만드십시오. 회복의 과정을 믿으십시오. 좋은 날도 그렇지 않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수십 년에 걸쳐 닳아 없어졌습니다. 재생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진영 회장님은 제주도 한라산 정상에서 아내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단지 침대 위에서의 자신감을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건강과 인생의 주인이라는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불타는 인생 후반전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댓글에 쓰십시오. 나는 내 몸의 주인이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전쟁을 시작하십시오. 바로 당신 자신을 되찾는 전쟁을 말입니다.